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교정승진 형사소송법 동형모의고사 3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반복되는 얘기들이 좀 나와 있죠. 1번 뭐 그냥 보시고 2번도 보시고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나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당황시킬 수 있는 거. 자, 그럼 뭐냐? 일단 1번 같은 걸 한번 잠깐 보시면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그냥 견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오면 그냥 의뢰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견해도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서 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다. 뭐 그냥 견해 대립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뭐, 진짜 다수설 맞나? 아,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지선다에 하나 끼워 넣는 거예요. 자, 됐고 두 번째를 가보면 자, 공판도중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 일단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공소기각 결정사유입니다. 328조 1항 2호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사유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세 번째가 중요하고 이게 정답이 되는 건데 바로 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 종결 등기 이전에 업무나 재산에 관한 위반행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반행위가 있어갖고 청산 종결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거나 그렇죠? 그래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면 청산 종결 등기됐다고 해서 이것을 공소기각 결정을 하느냐? 아닙니다. 자, 그러면 비록 이런 위반행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결 등기를 했지만 청산 사무는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여전히 당사 능력을 법인의 당사 능력은 존속합니다. 존속해요. 그래서 공소기각 결정하지 않고요. 그냥 실체 판결하면 됩니다. 유무죄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어떤 청산 등기 이전에 뭔가를 나쁜 짓을 해놓고 청산 등기 했다 숨겼죠. 그래도 걸리면 다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형법적인 얘기도 같이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형사 책임은 일심 전속적 책임입니다. 그러면 자연인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요. 어떤 분이 무기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자식이 와서 대신 삽니까? 그러지 않죠. 그럼 마찬가지로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인에게 부담하던 형사 책임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법인이 소멸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소멸된 법인을 또 가져가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다 승계되느냐? 승계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저 읽어보시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종업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던 형사 책임은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좀 중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또 한번 쭉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7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을 가는데 7번에서 다 뭐다 쭉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한번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법관 한 명이 이상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했는데 뭐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속은요 어떻게 따지느냐? 날짜로 계산합니다. 시간 계산 아니에요. 시간 계산 아닙니다. 날짜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구속기간 어떻게 되느냐? 며칠이다? 10일입니다. 10일이죠? 그리고 당일날부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따져보면 23시, 14시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럼 뭐냐? 일단 쭉 해서 긴급 체포를 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체포된 자가 있잖아요. 체포된 자는요, 체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미체포된 자는 실제로 구속된 날이 되고요. 그러니까 5월 1일이 기산일이 되는 겁니다. 5월 1일이 기산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뭐죠? 우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간이 있죠. 이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입을 않는데 조문상 어떻게 돼 있다?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입니다.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 그러면 그걸 쭉 따지면 어떻게 돼요? 쭉 해서 뭐가 됐어요? 5월 2일 날 뭐 했습니까? 접수를 시켰죠. 그리고 쭉 해서 5월 3일 날 반환을 했죠. 그렇죠? 5월 3일. 자, 그러면 이제 10일에다가 뭐라는 거예요? 10일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이틀을 추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산입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이제 1일부터 따지면 10일이 만료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플러스 거기에다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12일이 되는 겁니다. 5월 10일 그 24시. 요때까지가 구속기간 만료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시간은 의미가 없다. 시간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10 플러스 2 요걸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 계산 아닙니다. 시간 계산 아니다. 그거를 좀 파악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등장하는데 첫 번째부터 자, 강제 수사는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 있죠?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정황. 그러니까 자, 보다 이게 객관적 혐의가 아니고 최초의 혐의 내지는 단순한 혐의죠. 그래서 죄를 범하였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아니고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요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보면 수사기관은